휴먼하우스론에 근무하고 있는 이봉주라고 합니다. 저는 나중 보감대에서 출토된 그 태국의 목감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좀 고찰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사단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PPT는 아마 기시감이 있다고 얘기해주는데요. 여러 유익한 토론이 오갔고 지휘가 있었지만 아직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목감과 태경문 목감, 정확히는 이제 두 점이 되겠습니다. 1번 목감이 될 테고 2번 목감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도 무큰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큰이 있는 쪽과 무큰이 없는 쪽 이렇게 정반으로 뭔가 구성이 된 것 같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측면에 못자국이 있었고 이 못자국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대칭형으로 뭔가 결합되는 형태 여기서 좀 착안해서 좀 사고를 확장해 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는 번박하게 보강리 위주의 그런 시공적 이상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고 상장 제목은 좀 너무 거창한데 사실 그 물질 문화에 반영된 도가 사상, 도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강문 목감과 인민과의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제목감의 그 대부분은 이제 부여, 특히 이제 상문님께서 출토가 됐고, 사실 그 금산 병영산성에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사례이지만, 65점, 그중 이제 문자가 확인되는 13점이 출토된 것은 나주 보강리 유적이 그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주 보강리 유적이라고 한다면 백제 지방에서 출토된 사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 인력 편제, 호구 내지는 그 제철 관련해서 호적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목감 중에서는 이제 경원년 610년에 절대 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감과 또 제철 유적과 관련된 슬레그라든지 각종 그 제철 관련 유물 그리고 이제 토기사라고 하는 명문 토기 그리고 관모라고 하는 명문 토기가 출토되었고 또 문광사업 중에 하나였던 벼루가 사실 그 가장 잔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벼루가 또 세종지로 출토가 되었다는 점, 명성행적인 장으로 이 공간이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후대이지만 고려시대 회진혁명을 기억하 났습니다. 그래서 백제부터 웅기토독 내지는 이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꽤 오랫동안 누적된 공간에서 뭔가 관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강리 목감은 보고서 발간 전에 이미 학술대회가 크게 열렸었고 연구논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히로카 선생님의 신기한 판독으로 성격이 꽤 분명하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 성과를 번박하게 정리해 보면 일본 호주의 그런 원류라는 점, 그리고 군자, 모라, 군나 등의 그런 행정 및 지명이 보인다는 점, 도망자 색출, 그 봉합 목감이 확인되므로 뭔가 엄격한 인적 관리 내지는 문서행정의 장을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예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릉 목감 자체에는 이제 자체를 다루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강리 유적의 시공적 이상입니다. 사실 그 영산강 유적이라고 한다면 대형 공강묘의 독특한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나주 지역의 병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헌사학계와 고고학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흡사, 철도 레이더 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사학계에서는 일본 서기 신공항로 49년조를 주목을 해서 건초고왕 때에 뭔가 건초고왕의 남정 이후에 뭔가 공납제적 지배 질서가 구축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 고고학계에서는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6세기 중반 이후가 되었어야 병합이 되었다라고 그게 보고 있습니다. 물질 자료만을 놓고 보면 이 나주에서는 그 5세기 때에 토착 세대 이체 전성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되는데 예컨대 아래에 그 나주 신촌리 내지 그 금동관 식리 내지는 이제 환두대도를 보면 이 나주 세대는 5세기 때에 토착 세력들이 이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뭐 마한의 그런 영향력이 여실히 남아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부터 나주 지역이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갔는가라고 보면 적어도 이제 6세기 중엽부터 백제가 안정권에 들면서 영성관 유역이 비로소 이제 백제에 변환이 됐고, 그러한 물질적으로서 능산미형 석실이라든지 관모, 언제 관모 내지는 금제 관식 이런 그 백제 중앙문화가 나주에 뭔가 습득될 수 있었던 이런 물질자를 보면 적어도 6세기 중엽이 되었어야 나주는 백제 세력권에 들어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나주 인근의 그 행정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감리 고건에 있는 보감리 위주에 있는 곳은 도일현입니다. 도일현인데 사실 그간 백제의 나주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은 원래는 그 나주 반남 세력이었는데 백제가 이 지역을 병합하면서 백제 보감리 세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줬고 다시 통일가 되면서 보감리 세력에게 힘을 빼는 시스템으로 뭔가 행정구역을 뭔가 격화 상승시키면서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동왕대 진영 757년이 될 텐데 경동왕대의 그런 진영 개정에 있어서 보감리 지역은 회진으로 고쳐서 금성군이 기습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일현은 현재 나주시 다시면 일대가 됩니다. 거대한 수련입니다. 전체 유구가 될 테고 여기서 정확히는 2008년 3차 조사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1호 수련인데 깊이가 대략 깊이가 5m 넘어갑니다. 5m 넘어가고 직경이 한 대략 7m 되는데 크게 보면 4층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서 빨간 점으로 찍혀져 있는 부분이 이제 목간이 주택된 지점이고 태극문 목간은 파란색 부분에서 한 점, 1층에서 한 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물이라고 한다면 이 1층과 2층은 시기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저도 고고학계에 한 근 10년 정도 종사했는 경험이 있는데 고고학계에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토층을 많이 끄면 많이 끌수록 뭔가 유능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는데 토층은 꽤 단순하게 단시간에 대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1, 2층 시차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덩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4층의 형태가 이제 좀 유의가 되는데 특히 더 뾰족하게 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목탑을 세울 때 이제 힘주석 기둥을 세울 때 보통 더 파가지고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좀 견고하게 좀 뾰족하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스듬한 형태로 뭔가 이쪽에서 내리는지 이쪽에서 내리는지 알게 게 아마 이쪽에서 내렸다고 본다면 비스듬하게 내릴 때는 이런 형태로 땅을 비스듬하게 파가지고 나무를 밀어넣듯이 밀어넣은 다음에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공력이 덜 드는 형태죠. 그래서 뭔가 목줄을 세우는 입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굳이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깊이를 5m 이상 팠을까 이게 과연 좀 문제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송산리 부분에 이것도 왕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왕가의 무덤에 송산리 부분에 A지구와 D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깊은 구덩이를 파서 뭔가 나무를 세우는 그런 형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일대가 백제에 병합되기 전에 마한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업지 유세 동의전 한전의 기사가 유의가 되는데 건대목 큰 나무를 세워서 북과 방울을 따라서 뭔가 귀신을 숨긴다, 귀신을 제사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문자로가 좀 유의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둥을 세워서 의뢰를 시행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을까. 발굴 보고자는 여기서 뭔가 나무를 태워서 거대한 집수적, 제철유적을 활용하기 위한 거대한 집수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면 동물뼈 내지는 복숭아뼈 내지는 뭐 각종 회의 토기, 이도 좋게 토기를 일괄적으로 매몰했는가라는 문제가 또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집수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비나 내지는 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뭔가 상부의 가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장용 집수 시설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감리 유적의 시공도 위상을 보여주는 그 유물로서 또 이제 그 명문 토기 토기를 쌓는 이제 관청과 관련된 그 유물 같습니다. 현재 이 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최근에 그 양주 대모사성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양주 대모사성에서 덕부사 내지는 부사라고 해서 뭔가 집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도일이 관청이니까 도일과 관련된 뭔가 관청 시설에 원래 소용이 됐던 도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도 내자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문자로 좀 고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문 뭐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관적으로 납품이 됐던 그런 성격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회진윤면 기와는 이제 고려기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그 벼루세정, 다종년도 있고 무광년도 있는데 벼루가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각종 그 슬래그 내지는 청동 도가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1호수 인근에 소가 한 개치가 나왔는데 한 개치는 소가 나왔는데요. 그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소꼬리 부분에 이렇게 놓아둔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지 밀서동전 안전에 보면 소나 말을 탈 줄 모르는데 오로지 소나 말을 장내에 소용한다는 기사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일대가 사실 나주 부광리 부분과 연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내 혹은 장내 의뢰의 프로세스 속에서 이런 의뢰들이 혹은 수요들이 파여진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비 유적의 신흥주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목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목관이 출토되기 전에 가장 장대한 목관이었고, 또 보면 이제 병원형 목관 내지는 이제 분당 내지는 제철 그 도망자 생출용 뭔가 인적 번제 혹은 봉합용 목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호적 내지는 민생적 내지는 그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간 일대에서 좀 뭔가 집계가 돼가지고 활용되고 폐기가 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제의 물질 문화 속에 이제 반영된 도교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복사와 주서의 그런 문헌 자료가 유의가 됩니다. 보면 백제인들은 제법 문장을 읽을 줄 안다, 내지는 관측사무에 능숙하다, 내지는 시초점과 거북죠. 오늘 권민균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여기 좀 개념을 좀 잡았는데,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초점과 거북점을 활용을 하는, 내지는 상술, 관상술입니다. 관상을 보면 내지는 음양 모형에 대해서 알았다. 성녀와 비구네가 있지만 사탑은 많아도 도사는 없다. 다소 이제 이해스러운데 도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서에는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음양 모형을 이해했다, 뭔가를 시행했다, 내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성녀와 비구네 절편은 매우 많지만 도사는 없다.
이런 건데, 이건 아마 국가 공식적으로 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지, 도교적인 혹은 도가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안 하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초공황 때에 그 장군 막고회가 도덕경을 암송할 정도로 뭔가 귀족들 사이에서는 도교 문화가 제법 깊숙이 개입을 해 있었고, 특히 이제 무령왕 매직근을 보면 토백토부모라고 해서 뭔가 지하 명계의 세계에 정당하게 왕이지만 토지를 구입해서 묘지했습니다. 사실 그 원토사상이라고 한다면 지상의 모든 땅은 아마 왕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왕은 죽어서 명계에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호는 뭐 하늘로 올라간다면 백은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명계의 토지신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관념. 이거 결국 이제 이런 매치권 자체가 도가적 사고방식, 도교적 뭔가 매장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에도 있었고, 최근에 그 여수 차동교적에 보면 기와입니다. 기와 위에 토기병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토왕토궁호라고 해서 여수 차동이면 백제에서는 제법 먼지 변방이 될 텐데 변방에서조차도 정당하게 토지신에게 토지를 구입을 해서 매장되는 그런 사례가 도교적 매장 프로세스가 중앙을 비롯 해서 지방의 말단까지 만연하게 퍼져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 백제의 도가와 관련된 유물로 흔히 부자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금동대학로의 상단부의 이 봉합이 양의 상징이라면 하단부의 영은 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어치 이거는 음양과 태극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리고 부여 외리의 봉합문, 영문전은 계속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뭐 태극문처럼 제 눈에 계속 보여가지고 요즘 태극이 꽂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뭐 태극문도 같이 그림이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이 봉합은 양, 영은 음이니까 백제인들의 그런 음양관, 사택지적비에 사택지적비를 관통하는 큰 흐름은 도교적 사유이지만 마찬가지 측면에 삼조고를 비치해가지고 결국 양물을 새기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적인 음양관으로 봐도 크게 대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제가 좀 새롭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와준 자료입니다. 군수리 사지에서 출토된 인동문전에 보면 외곽이 거친 문, 뾰족하게 톱니바퀴 전되어 있고 뭔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뭔가 펼쳐져 있는 십자 형태로 뭔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산성 혹은 미륵사지, 공주공산성과 보소산성은 백제의 현재 그 웅진 백제의 왕성 혹은 사리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된 지역인데 여기서 파문수막새, 바람길이 수막새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소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에 소문수막새, 아무 문양이 없는 수막새가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연구자는 그 소문, 아무 문양이 없으니까 백제의 왕궁의 재치를 알 수가 있다. 아무 문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양이 들어가 있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세트로 활용이 됐다는 것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만약 그렇다면 이 태극이라고 한다면 이 태극의 발생 이전에 직전 단계가 무극입니다. 무극. 그래서 태극과 무극. 왜냐하면 소문수막사가 꽤 많이 주도가 됩니다. 어떠한 필요성, 목적성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다면 결국은 이 자체도 아무 문양이 없는 게 아니라 무극인 형태인 거죠.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영장왕이 되고 뭐 블라블라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태극과 무극의 그런 정반의 그런 사고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났고, 백제의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백제의 수많은 관료군 그리고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군수리 사제의 이동 문장과 거의 흡사한 모티브가 경주 월지 인동문 수막사라고 여겨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자의 그 사방으로 펼쳐지는 이런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결국은 크게 보면 반개비라기보다는 뭔가 태극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극문 목관을 구출할 때 우선 이제 영림이 이유가 되는데 백제 리유왕 때에 보면 표문으로 영림 시점 그 연호를 요구하자 이제 태종보를 들어주었다고 해서 백제가 공식적으로 비유왕 때 350년 즈음에서 영림이 공식적으로 수입이 됩니다. 문헌에 보이는 백제인들은 시초점 거부점 그리고 관상 음양호의 능숙에다 나오고 또 송서에 있는 기사는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림이라고 한다면 지난 소제에 소왕영지에 있었던 초연수에 지어서 흔히 초시영림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초연수는 음양재변, 음양제2로 이끄는 것이 초연수에서도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태극과 관련해서 음양호인과 관련해서 도상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태극문 목관의 용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을 칠 때 사용되는 뭔가 정부, 앙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보면 여기 이제 못자리인데 마찬가지로 2번 목관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이 2번이 인슈로 복원이 된다면 양자가 결합되는 형태로 법사의 나비의 날개처럼 뭔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됐고 그러면 여기는 문양이 있고 반대편 문양이 없으니까 주역의 정치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렵지만 시초점과 거부점이 있고 동전점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문양이 있는 면과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앙시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에 선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보감리 3호분 유적 옆에 있는 3호분에서 만자가 났습니다. 주소로 만자가 났는데 백제의 초전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그 백제의 초전 불교라기보다는 이 역시 크게 보면 태극과 관련된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보감리 3호분에서 나오는 금제관식과 도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또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은 요 흡선이 태양물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도상과 유사한 게 아닌가. 그럼 신라의 태극문과 고철했을 때 마찬가지로 감원사지 장자석 680년대에 태극문이 있고 거치문이 있고 일본 자료 화약을 앞에 거치문이 있고 뭔가 좀 회오리 치는 이런 형태. 평성경에서 동원유적에서 나왔던 뭔가 복합은 좀 생겼고 여기는 이제 원형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뭔가 태극과 관련되지 않을까. 겐노 보험까지 넣었는데 이건 뭐 너무 확정했습니다. 이 4, 5세기 자료이고 동유럽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만간 정리하면서 뺄 예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봉헌문과는 이제 백제 지방문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됐고 백제는 이제 국가 멸망기까지 도경문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제인들은 산수, 운영에 능숙했고 물질자료를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감리 문과는 사실 백제 지방관청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역박사 혹은 역박사 이 사람들은 이제 주요 전문가였고 일본의 주기지로 교대가 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극문 문과는 어떠한 기능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하기에 결국은 이제 논문이 완성도가 높아질 텐데 사실 인간의 일상사가 온갖 점사로 정리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태극문 목화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인간의 불안감 내지는 미래를 알고 싶어했던 이런 갈망의 과정의 소산물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